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영상 댓글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 억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어차피 포맷 함수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영상 관련한 부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맷 함수가 가끔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쓰임이 있긴 하지만 파워비아이에서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파워비아이가 미국 거다 보니까 한국은 특별하게 억 단위를 한국은 억 단위, 만 단위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파워비아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 3개씩 10억 단위, 100만 단위, 1000 단위 이런 식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UI 그냥 파워비아이 자체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억 단위를 표현할 때 10억이라든지 아니면 100만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10억 단위를 억 원 단위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억 부분과 그 다음에 금액이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 단위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함수는 포맷 함수예요. 포맷 함수는 엑셀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혹시 많이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맷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 인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값. 지금 여기서는 값을 억 단위로 나눠준 건데, 어쨌든 첫 번째는 값. 두 번째는 표현 방식, 표현 형식, 이렇게 두 가지를 인수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바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로 하나, 테이블로 하나, 결국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드로 먼저 표현을 할 거고요. 제일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넥스트 시리즈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sum 함수,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측정값을 하나 만들어 둔 거를 재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못 보신 분들은 제 덱스 시리즈 1번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거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게 토탈 금액이고요.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프로덕트 디멘션으로 좀 나눠서 볼게요. 프로덕트 중에서 여기 서브 카테고리를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림차순까지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영문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달러 단위로 돼 있고요. 이거를 원화 단위로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기 지저분하니까 한번 접었다가 펴주시면 말아 올라가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우선 sales AMT 하고, 이번에는 그냥 KRW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방법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 sales amount 좀 전에 사용한 요거를 불러와야 되겠고, 환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원화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소수점 자리 두 자리가 좀 불편하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일단 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달러, 얘네들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니까 여기서는 일단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 어마운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거를 억 단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맷 함수를 사용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sales AMT 하고, 이번에는 억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만들고 있는 측정값을 여러분이 한 큐에 모든 걸 다 사용할 수도 있긴 있어요. 한 측정값에 모든 걸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건 덱스 기본 강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포맷 이렇게 쳐주시고, 이렇게 불러와진 함수를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먼저 넣어줘라, 그 다음에 서식을 넣어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뒷부분에 있는 거 로케일 네임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덱스 함수를 배우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있는 게 있다 이러면 이거는 옵션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로케일은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값을 먼저 넣어주라고 했으니 열을 넣어주시면 안 되고 값으로 반환되는 측정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괄호로 방금 우리가 봤던 코리안 원 이거를 불러오고요.
이제 뒷부분에는 따옴표를 넣어서 여기서 형식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식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점 소수점 한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먼저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넣어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억원으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을 일단 억으로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사이에 8개 억으로 나눠줘서 단위 자체를 확 줄여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억원 이렇게 그냥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의도대로 일단 숫자가 나오기는 숫자랑 문자가 같이 나오기는 했죠. 174.2억 원. 자, 우선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러면 그 10억 단위 이렇게 바꾸는 건 혹시 어디 있냐? 이 앞에 거는 사실 여기 서식에 들어가면 원래 있으셨어요. 여기 눌러보면 서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필드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 서식을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어떤 필드에 대해서 서식을 바꿀 거냐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KRW라고 돼 있는 거 얘를 일단 파워 BI에서 어떤 걸 제공하는지 아까 처음에 봤던 거 그거죠. 일단 10억 단위로 선택을 해보면 10억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소수점 자리를 한 자리로 이렇게 바꿔주면 10억 단위로는 나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1100만 10억 조 이렇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포맷 함수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 함수에서 이 뒷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 뭐 이렇게 자릿수까지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되는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건 사실은 요 0단위 부분인 거예요. 이 0단위 부분은 0단위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자릿수의 존재 여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소수점 있는 부분 이 앞자리에 지금 0이 하나 붙어 있죠. 쟤를 만약에 0을 빼고 이렇게 샵을 넣어주게 되면 소수점 앞자리 수가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0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수점 두 자리를 원하신다 그러면 뒷부분에 0을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파워 BI에 어떤 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엑셀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불편하죠. 뭐가 불편하냐? 현재 이 포맷 함수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꼭 아셔야 되는 게 포맷 함수는 사용하시는 순간 여기서 따옴표에서 눈치채실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거든 포맷 함수 안에 들어가면 다 텍스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 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 문자의 어떤 문자열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문자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좌측 정렬이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뭐 문자라서 정렬도 사실 힘들고 정렬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렬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74억 이게 지금 46억보다 뒷부분에 가 있죠. 지금 내림차순인데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의 어떤 텍스트 기반의 정렬을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를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배워본 걸 복습을 해보자면 이 부분을 만약에 자릿수를 다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174억 가장 큰 숫자를 기준으로 다 맞춰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샵 부분을 같이 0으로 그러면 점 앞에 소수점 앞에 세 자릿수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바꾸고 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최소한 정렬은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기능을
요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좌측 정렬로 놔둘 거냐? 자, 여기서 서식으로 다시 아까 그 우리가 봤던 필드 서식 밑으로 가시면 여기 맞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맞춤은 이제는 텍스트로 간주한 상태에서 맞춤을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실 수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요거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맞춤을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윗부분은 정렬이 됐는데 보니까 아랫부분 합계 부분은 정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합계 부분까지도 좀 더 내려보시면 여기 합계에도 적용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합계에도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합계에도 우측 정렬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는 첫 번째를 해결을 했으니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원 단위랑 만원 단위. 자, 이게 왜 필요하기도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여기 뭐 0.08억 원도 있고 근데 이런 불편하죠.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억을 기준으로 억보다 큰 거는 억 원으로 작은 거는 만원 단위로 혹은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새로운 측정 값을 하나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측정 값을 작성을 합니다. 자, 이름은 거의 유사하게 empty, 이번에는 억원, 억만 이렇게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수식을 다 하나하나 칠 수도 있지만 제가 치는 걸 여러분이 구경하시기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서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자, 원리만 이해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금 약간 좀 정렬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너무 어지럽기는 한데 조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나눠 볼게요. 자,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거나 하시면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줄바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자, 억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억 단위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그대로 억원으로 표시해라. 그 다음은 만보다 크거나 같으면 표현을 만원으로 표현을 해라. 하지만 소수점은 여기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원으로 표현을 해줘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if문을 파워비아이에서 아직 덱스 시리즈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if문 엑셀에서의 원리랑 엑셀에서의 로직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한번 트라이를 해보셔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 제가 조만간 시간을 내서 f문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만든 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드래그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문제도 해결했어요. 자, 날짜 형식도 여러분이 이제 뭐 종종 파워비아이에서는 형식을 좀 바꿔야 될 때들이 가끔 오는데 그때도 포맷 함수의 힘을 빌리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을 그냥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깐 찌그러뜨려 놓고 자, 를 한번 넣어보고 포맷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어다 놨어요.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나는 좀 이걸 다른 식으로 보고 싶다, 뭐 연월까지만 보고 싶다라든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다 이제 포맷 함수를 앞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좀 전에 있던 이 max로 반환되는 거는 값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서식을 아까처럼 따옴표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그 연월이나 이런 데이트, 뭐 타임 이런 걸 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연도를 표현할 때 그냥 y를 써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y 4개 그러면은 4자릿수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시를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월이 나는 뭐 2자릿수로 뭐 06, 07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연월이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6월이 나는 우리 회사는 조금 다르게 본다. 그냥 준, 뭐 어그, 뭐 APR 뭐 이런 식으로 에이프릴 뭐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M을 하나 더 넣어주시면 여기서는 약자로 표현이 되고요. 우리는 풀로 다 본다. 뭐 월의 이름을 다 본다. 그럼 4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연도를 뭐 연도는 뭐 2개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뒷부분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연월일을 다 봐야 되겠다. 그러면 뭐 대시는 필요 없고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형식으로 연월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힌트를 좀 얻으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연월일 날짜 형식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뭐 바 차트나 이런 걸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사실 기본적으로는 파워 BI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순간 이 자체가 텍스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저 그래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 차트로 바꾸거나 뭐 라인 차트로 바꾸거나 이러는 거는 포맷 함수를 사용한 값들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BI 안에 있는 이런 것처럼 파워 BI 안에서 UI를 사용하셔서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저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컨텐츠로 뵐게요. 감사합니다.